우리는 평생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 애쓴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며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제 버릇 개 못 준다며 나쁜 습관을 보이면 이내 야단부터 친다. 돈버릇 남버릇이란 속담처럼 한 번 든 버릇은 마치 타고난 천성처럼 고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개살구도 맞들 탓이라는 속담처럼 한 번 습관을 들이면 뭐든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그렇다. 삶의 힘은 습관에서 나온다. 양치질이나 독서 같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집착하고 담배나 과속 같은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해마다 새해 결심을 한다. 뇌는 1.4kg,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가 평균 70kg이라고 가정하면 겨우 2%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에너지의 20% 넘게 사용한다. 그런데 일상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할 때마다 목표를 떠올리고 그에 부합되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심하면서 행동한다면 우리 뇌는 이내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아침 식사 메뉴를 정하고 출근길에 들을 음악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미 녹초가 돼버릴 것이다.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상의 루틴은 바로 습관을 통해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어제 이미 했던 선택, 어제 이미 살아본 삶이 오늘의 내 선택, 내 삶을 안정적으로 이끈다. 그것이 습관의 힘이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중요하다. 뇌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모른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건 더욱 중요하다. 좋지 못한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위험한 건 없다. 게다가 습관은 내 행위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기억하는 뇌 영역에서 처리되지 않고 비의식적으로 반복 수행하는 뇌 영역에서 따로 담당한다. 나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니 고치기가 더 어렵다. 무엇보다도 습관이라는 일상의 루틴은 오랜 기간 삶에서 축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야 치명적인 외상으로 발견된다. 전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이 말한 것처럼 습관의 쇠사슬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가늘게 시작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굳고 단단해져 있다. 한 번의 습관적 행위 자체는 그 유해함이 크지 않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면 삶에 치명적일 수 있다. 밥을 먹자마자 눕는 버릇, 치맥을 먹을 때 튀김옷을 즐겨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거나 매운 음식을 먹어주는 해소법, 술자리에서 남은 술은 마저 비워야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매너,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맥주 한 잔을 시켜 마시는 소확행, 식사 후에 반드시 입에 무는 전자담배 디저트, 머리를 감고 대충 말리는 나른함, 자기 전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즐거움,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서 일하는 버릇, 운전할 때 아슬아슬하게 속도 제한을 넘기는 습관 등 이 모든 행동은 전혀 위험하지 않지만 50년간, 아니 30년간 반복되고 누적된다면 우리 삶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습관이라는 작은 의사결정들이 쌓여서 우리는 서로 다른 노년의 시간을 맞이한다. 우리 뇌가 행동을 결정할 때 갈망 시스템과 선호 시스템이 작동한다. 배가 고픈 순간에 뭐라도 먹고 싶다는 생각은 갈망 시스템이 담당하고 뭘 먹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건 선호 시스템이 맡는다. 간단하게 빵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갈망 시스템이 해소되면서 기분이 좋아지지만 지금은 삼겹살이 먹고 싶어 하면서 삼겹살을 먹을 때 선호 시스템이 기쁨을 만들어낸다. 둘 다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방식이 다르다. 도파민은 후자가 아니라 바로 전자, 즉 갈망 해소와 관련이 깊은 신경 전달 물질이다. 후자의 기쁨은 오피오이드나 카나비노이드가 만든다. 사랑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건 사랑이 감정이나 선호가 아니라 욕망이자 갈망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많은 습관들이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불안을 회피하거나 갈망을 해소하고 결핍을 채우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조심스레 내 습관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습관 형성과 중독은 충동에서 강박으로 전이되는 과정일 수 있다. 오래된 습관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면서 덮어쓰고 능동적으로 억제되는 과정이며 동시에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잠재적 회로라는 뜻이다. 강박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강박 장애나 외상을 연상시키는 유사 자극에도
지나치게 반응하는 외상 증후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습관 형성으로 적극 대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치유의 과정은 어쩌면 우리들의 습관을 고치는 방법도 마찬가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그칠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클럽 활동 같은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습관이 처음에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목표가 사라지더라도 일련의 행동 양식이 계속 남아 루틴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데, 인간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큰 틀에서 습관을 폭넓게 이야기해준다. 자제력이나 의지 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감각, 자극, 상황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시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어린이들보다 그 시간에 그림놀이에 빠진 어린이들이 마시멜로 테스트의 15분을 더 잘 참아낼 수 있는 것처럼, 습관은 노끈 같은 것이어서 우리는 매일 그것을 꼬며 살지만 결코 풀 순 없다. 평생 습관이라는 녀석과 지긋지긋하게 살아가야 한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말한 것처럼 습관은 삶의 훌륭한 안내자다. 다만 더 나은 습관을 얻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 젊었을 때 우리가 얻은 잘못된 습관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는 시간이다. 잠시 당신의 모닝 루틴을 떠올려 보길 바란다. 내 루틴은 침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에스프레소 기계를 켜고 아침 식사를 차린 뒤 노트북을 켜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도 전혀 어려움 없이 이 루틴을 따른다는 점이다. 1890년에 출간된 심리학의 원리에서 윌리엄 제임스는 습관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습관의 중요성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고 평가받는 글을 남겼다. 모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신경계를 적이 아닌 협력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가능한 이른 나이부터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습관이 없어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비참하다. 이런 사람에게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술을 마시고 매일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하고 무슨 일이든 시작하는 것 모두 의지력을 발휘해야 하는 숙고의 대상이다. 이런 사람은 완전히 몸에 배어 거의 의식조차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결정하는데 인생의 절반을 소비한다. 제임스는 습관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자동성, 즉 적절한 상황이 조성될 때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고도 어떤 행동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정도로 봤다.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일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과의 상호작용은 거의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숙련된 행동과 연관이 있다. 인간의 가장 특별한 능력 중 하나는 아마도 읽기일 테다. 문자 언어가 생긴 지는 이제 겨우 5,000년 정도로 인류의 진화사에 비하면 극히 짧은 시간이다. 거의 모든 인간이 대체로 큰 노력 없이 모국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반면 읽기는 수년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다. 읽기 능력은 한번 습득하고 나면 자동화되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글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그 어떤 노력이나 자각 없이 자동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기술은 습관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생각도 습관이다. 결혼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 완벽히 똑같은 것을 떠올리거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의 말을 마무리해주는 때가 많다. 수십 년간 함께 경험을 공유해오면서 특정한 상황에서 유사한 일련의 정신적 반응이 생기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 강박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 특정 생각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어 생활의 지정을 겪는 것처럼 생각의 습관은 심각할 정도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어린아이들은 떼쓰기부터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까지 무엇이든 자기 멋대로 행해도 용인이 되지만, 성인들은 이런 충동을 억누르는 법을 배워야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이 자제력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중요한 삶의 결과 다수에서 자제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릴 때 더욱 높은 자제력을 보인 아이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삶의 결과가 더욱 긍정적이었다.
몇 가지만 들자면 이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성공했고 신체적 건강도 더욱 좋았으며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에 빠지는 경향이 낮았고 범죄로 기소될 확률도 적었다. 의지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사람들에게 삶에서 원하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한 이유를 물으면 이들이 말하는 1등 원인은 나는 의지력이 부족해요 이다. 이러한 의지력에 대한 믿음은 의료인들에게까지도 넓게 퍼져 있다. 한 연구에서는 과체중, 당뇨를 앓는 사람들의 식단을 짜주는 영양사들이 체중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의지력 부족이라고 믿었고 영양사가 판단하는 환자의 의지력 정도에 따라 환자마다 다른 조언을 주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의지력이라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거부하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훌륭한 의지력을 지닌 사람들은 흡연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케이크보다 당근을 선택하는 식으로 그 순간의 충동에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완벽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자제력이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충동을 잘 억제한다기보다는 애초에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데 더욱 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브라이언 갈라와 앤젤라 다크워스가 진행한 또 다른 연구는 자제력이 높다고 보고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자제력을 덜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신빙성 있는 답을 제시했다. 바로 이들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더욱 능하다는 것이었다. 당연하게도 연구진은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이 운동을 더욱 많이 하고 더욱 건강한 간식을 섭취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습관적 행동에 가까운, 즉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점이었다. 즉 자제력의 영향이 좋은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였다. 높은 자제력으로 좋은 습관이 더욱 굳건하게 형성되고 이에 따라 애써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러셀 펄드렉 저자의 습관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이었어요. 오래된 습관은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습관으로 덮어 써진 거고 그래서 그게 능동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거고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환경이라는 것도 되게 우스개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군대를 이제 주변에 다녀오면 와 우리 오빠 군대 다녀오더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방 청소 싹 하고 아침 차리고 인간이 변했어.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군대 가기 전이랑 똑같이 그대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상생활에 돌아온 것 자체가 이제 그 트리거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집이라는 환경이 예전의 방식, 예전의 습관 이걸 다시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지정돈 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던 군대의 선임이나 군대의 환경 이런 게 지금 눈앞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참 우리가 그냥 위로해준다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사실은 과학적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별해서 슬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슬프거나 그런 친구한테 야, 너 무조건 밖에 나가서 바쁘게 지내. 너 지금 가만히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 다른 걸 해. 취미를 지금 억지로라도 시작해. 이게 마시멜로 테스트. 그러니까 마시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어린이들보다 아예 그냥 그걸 생각 안 하고 그 15분 동안 다른 일을 하면 그냥 마시멜로에 대한 거 잊혀지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걸 기다린 것도 되는 거죠. 사실 멀티태스킹 안 좋다고 미니멀리즘 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완전히 끊지 못한 게 운동하거나 뭔가 약간의 의지력이 좀 필요한 그런 일을 할 때 운동만 하면 전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즐겁게 여기는 걸 엮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꼭 해야 하는 공부인데 도무지 집에서 집중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걸 그냥 운동하면서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게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헬스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왜냐면 운동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밖에서 걷거나 뛸 때는 경치가 좋은 곳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굳이 뭔가를 딱히 따로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어떻게 보면 경치를 감상하는 것과 운동을 결합시킨 멀티태스킹이 된 거죠.
여러분도 뭔가를 기다리거나 뭔가를 해야 하거나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를 안고 있으시다면 조금 일부러라도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하다못해 너무 괴로우면 드라마 몰아보는 거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혼자 고민하고 울고 이러는 것보다 드라마라도 집중해서 보면 가끔은 드라마가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한바탕 펑펑 울어도 되고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이야기 속에 빠져드는 거니까 잠시라도 나에 대해서 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 항상 느꼈는데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억지로 뭔가를 참으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며칠 있다가 뭔가 빵 터지기도 하고 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좀 웃기지만 화를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화를 안 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에너지가 있고 여유가 있다면 마음에 들지만 화를 내게 하는 친구들은 약간의 시간을 주고 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나도 그 친구에 대해서 좀 배우고 나면 이제 좀 서로 이해가 돼서 화가 덜 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냥 그 근처에 안 가는 것 같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진짜 집에 초콜릿 과자 잔뜩 쌓아놓고 다이어트 한다고 외쳐봐야 살짝만 배고프면 그 찬장 쪽으로 손이 가거든요.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 참지 뭐. 되게 쉽게 참아져요. 그러니까 옵션이 아예 없으면 단념이 되게 쉬워요. 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 환경의 덕을 받아서 자제력을 좀 쌓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누가 유혹해도 빠져들지 않는 그런 굳건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